어,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 아니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취임했는데? 그러네, 일본이 첫 번째는 아니네. 동아시아에서 여성이 최고 권력자가 된다는 건 통계적으로 100만 분의 1 확률입니다. 2025년 국제정치학회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아시아 56개국 중 여성 정상은 단 3명. 그나마도 평균 재임 기간은 3년 미만. 그런데 지금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는 천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해낼 수 있을까요? 140년 일본 헌정사상 처음인데 솔직히 기대보단 우려가 앞서네요. 기자들의 속삭임 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여성 리더십에 대한 불신, 보수 정당 내 권력 투쟁,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넘어야 할 어떤 그림자에 대한 궁금증.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단상 위로 한 여성이 올라섰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그녀의 눈빛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했죠.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수천 개의 플래시가 터지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그 여성. 과연 이 140년 만의 순간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뉴스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정도.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일본에서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속보가 뜨는 순간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더라고요. 다카이치 사나에.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그냥 일본도 이제 여성 총리 나왔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근데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일본 국회의사당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기자들, 지지자들, 그리고 반대 시위대까지 모두가 이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든 거죠.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한 방향을 향했습니다. 단상 위로 걸어 나오는 그녀.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존재감만큼은 압도적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심플했지만 강렬했죠.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 헌정사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떨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라는 수식어에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무엇을 해내느냐, 그것뿐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순간조차도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 너무나 냉정하게 자리를 떠났죠. 그날 밤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 동아시아 권력 지형 변화 예고, 다카이치 사나에 과연 누구인가? 기사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한국 네티즌들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 아니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취임했는데? 그러네, 일본이 첫 번째는 아니네. 댓글을 읽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다카이치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자신이 동아시아 최초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며칠 뒤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 총리 집무실. 엄청나게 넓고 고풍스러운 공간이더라고요. 뉴스 화면으로 본 건데 그녀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어요. 근데 그때 카메라가 우연히 잡은 게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 구석에 놓인 신문 뭉치. 대부분 일본어 신문이었지만 그 사이에 딱 한 장 한글 신문이 꽂혀 있었어요.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서 제목은 정확히 안 보였는데 기자들이 나중에 확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온라인에 돌았죠. 동아시아 최초의 여성 지도자 박근혜.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가 그 신문을 왜 갖고 있는 걸까? 우연일까? 아니면
그날 이후로 다카이치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과거 인터뷰, 연설문, 정치 이력. 파고들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박근혜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공식 석상에서는 아니었지만 몇몇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한국의 여성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치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의 평가도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죠. 근데 그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걸까? 어느 날 일본의 한 정치평론가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비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다카이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보다 먼저 바로 옆 나라에서 한 여성이 이미 그 자리에 올랐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존경? 질투? 경쟁심? 아마 전부였을 거예요. 총리 집무실 한쪽 벽에는 거대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카이치는 종종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어요. 특히 한반도 부근을. 참모들은 그녀가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죠. 그냥 묵묵히 지도를 응시하는 그녀의 뒷모습만 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참모들이 모두 퇴근한 뒤였어요. 집무실엔 그녀 혼자만 남았죠. 창밖으로는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스크랩북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펼치자마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박근혜의 기사들이었어요. 취임식 사진, 주요 연설문, 외교 일정. 모든 게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내용을 다시 읽었어요. 그녀는 먼저였어. 작게 중얼거린 그 목소리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러움? 아니면 도전의식?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했죠.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 하지만 나는 그녀를 넘어설 거야. 그 말과 함께 스크랩북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다카이치는 참모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주세요. 빠르게요. 참모들은 놀랐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국과의 외교를 언급하다니. 총리님,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요? 여론도 정리되지 않았고. 상관없어요. 시작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기다리는 리더가 아닙니다. 먼저 움직이는 리더가 될 겁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녀의 진짜 의도를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죠. 그날 밤 한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한일 관계 개선 의지 표명. 댓글창은 또 난리였어요. 갑자기 왜 이래?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좋은 일 아닌가? 다들 제각각이었죠. 근데 저는 알 것 같았어요. 그녀는 지금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그 최초라는 타이틀을 자신의 업적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카드가 바로 한일 관계였던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정치 게임의 시작일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이름, 앞으로 계속 들리게 될 거라는 것. 총리 집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정치의 중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요했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다카이치는 매일 밤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항상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국제 정세 보고서, 경제 분석 자료, 외교 문서들. 그런데 그 사이에 언제나 한글로 된 신문 한 장이 끼어 있었죠.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비서실에서 국제 언론 모니터링 차원에서 넣어준 거겠거니 했죠. 근데 날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그 신문은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서류 더미 제일 위 그녀가 앉으면 바로 눈에 띄는 곳. 동아시아 최초의 여성 지도자 박근혜. 기사 제목은 이미 오래전 거였어요. 2013년 기사. 근데 왜 지금도 거기 있는 걸까요? 어느 날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리님, 이 자료는 정리해드릴까요? 오래된 기사라. 아니요. 그냥 두세요. 다카이치는 시선도 주지 않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뭔가 단호함이 묻어 있었죠. 참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무실에 혼자 남은 그녀는 그 신문을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한글은 능숙하게 읽지 못했지만 기사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몇 번이고 번역해서 읽었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 동아시아 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열다. 그녀는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그녀는 먼저였다. 작게 중얼거린 그 말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인정? 질투? 아니면 둘 다? 창밖으로는 도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훨씬 더 멀리 바다 건너편을 향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참모회의가 시작됐어요. 총리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카이치가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 있나요? 최근 동향이요.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갑자기 왜 한국 얘기를 꺼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 예,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있는 거 주세요. 뭐든지요. 목소리엔 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냉정한 그녀답지 않은 모습이었죠. 한 참모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최근 한국 정치 동향을 요약한 보고서였습니다. 다카이치는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읽었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과 평가. 그녀는 그 부분을 한참 동안 응시했어요. 참모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기다렸죠.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요? 일본에선요. 호불호가 갈립니다. 한일 관계를 중시했다는 평가도 있고 반대로 강경했다는 의견도.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다카이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더로서요. 여성 리더로서 어땠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조심스러워했죠.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한 참모가 용기를 냈습니다. 물론이죠. 강했습니다. 아마 일본 정치인 중 그 정도로 강단 있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다카이치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요? 네. 실제로 한국 내에서도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근데 그건 기쁜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각오한 듯한 표정이었죠. 알겠습니다. 회의 계속하죠. 그날 이후 다카이치의 행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외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는데 그녀는 특정 질문에만 응답했습니다. 총리님,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최초라는 단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역사는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기록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뉴스로 나가자 각종 해석이 쏟아졌어요. 다카이치 총리 최초라는 타이틀 의미 없다 발언. 기록보다 업적 강조. 강한 리더십 예고. 근데 한국 언론의 해석은 좀 달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박근혜 의식한 것 아니냐. 동아시아 최초는 한국. 일본은 후발주자. 댓글창은 또 난리였죠. 맞네, 우리가 먼저였지. 근데 왜 자꾸 비교하는 거야? 뭔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묘한 신경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다카이치는 다시 혼자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 신문을 또다시 펼쳤어요. 이젠 거의 습관처럼 보였죠. 그녀는 먼저였어. 똑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야. 목소리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카이치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빈 페이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를 넘어서는 방법.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죠. 그 아래 적힌 내용들. 한일 관계 정상화 그녀보다 빠르게. 경제 성장률 목표 그녀보다 높게. 재임 기간 그녀보다 길게. 하나하나가 명확한 목표였어요. 그리고 모든 기준은 박근혜였습니다. 펜을 놓은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비교당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비교는 피할 수 없지. 혼잣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엔 강한 의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해서 이기면 돼. 수첩을 덮으며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느껴졌죠. 다음 날 그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어떤 종류의 자료를 원하시는지요? 전부요. 정치, 경제, 외교, 여론. 모든 것. 비서실장은 놀랐어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총리가 특정 국가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건 이례적이었죠.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이유요? 다카이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예, 이긴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교적으로 잘 대응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비서실장은 뭔가 더 깊은 의도를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다카이치의 책상엔 한국 관련 자료가 매일같이 쌓였어요. 경제보고서, 여론조사, 언론 기사. 그녀는 그것들을 빠짐없이 읽었죠. 그리고 그 자료들 사이에 여전히 그 신문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여성 지도자 박근혜. 그 신문은 마치 그녀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 같았어요. 너는 두 번째야. 그녀가 먼저였어. 하지만 다카이치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첫 번째가 아니라면 최고가 되면 돼. 그 말을 되뇌며 그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전쟁. 자정이 넘은 시각, 총리 집무실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참모들은 이미 다 퇴근했고 경호원들만 복도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카이치는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넘기고 메모를 하고 다시 읽고. 그날따라 유독 집중이 안 됐나 봐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걸린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 화장은 이미 번졌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죠. 완벽한 총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곤한 중년 여성의 얼굴이었어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박근혜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보다 강하게. 그녀보다 오래.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피곤함은 사라지고 대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죠. 그녀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두 번째야. 그건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최고는 될 수 있어.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 수첩을 꺼냈어요.
박근혜를 넘어서는 방법이라고 적힌 바로 그 수첩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 진행 중. 경제 성장률 목표 계획 수립 중. 재임 기간 아직 시작. 그녀는 펜을 들어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어요. 국민 지지율 그녀보다 높게 유지하기.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 그녀보다 확고하게. 역사적 평가 그녀를 넘어서기. 하나 둘 적다 보니 페이지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계속 적어 내려갔죠. 마치 강박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밑줄을 그으며 크게 적었습니다. 박근혜가 하지 못한 것을 해내기. 펜을 놓고 수첩을 내려다봤어요. 그 순간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스쳤죠. 나는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어. 인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거야. 오히려 그 집착이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죠.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너머를 향하고 있었어요. 지금쯤 그녀는 뭘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같은 여성 리더로서, 같은 무게를 짊어진 사람으로서 나를 의식하고 있을까? 아니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을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의식하든 안 하든 나는 계속 갈 거야.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서류를 펼쳤어요. 한일 정상회담 준비 자료였죠. 이게 시작이야.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거야. 그녀보다 빠르게, 그녀보다 확실하게. 자료를 읽다가 문득 멈췄어요. 박근혜 시절 한일 정상회담 기록이 나왔거든요. 그녀는 그 부분을 유심히 읽었습니다. 2015년 한일 정상회담. 양국 관계 개선 합의. 그 아래 첨부된 사진. 악수를 나누는 두 정상의 모습. 다카이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박근혜의 표정, 자세, 분위기. 모든 걸 세세하게 관찰했죠. 이렇게 했구나. 혼잣말이었지만 그 안엔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차분하지만 강단 있게. 웃지만 선을 그으며. 그녀는 펜으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다르게 해야 해. 더 따뜻하게, 하지만 더 강하게.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박근혜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평소라면 벌써 집에 갔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경제 보고서였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수치와 비교했죠. 우리가 더 높아. 지금은 잠시 안도했지만 곧 긴장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언제든 역전될 수 있어. 방심하면 안 돼. 메모를 남겼습니다. 경제정책 더욱 강화할 것. 격차를 벌려야 함. 모든 게 경쟁이었어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쟁. 하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경쟁이었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돌려서요. 거울 속 자신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기고 싶으니까. 누구를? 박근혜를. 그리고 나 자신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뭔가 후련해졌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거야. 내가 충분히 강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거울에서 시선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그녀야. 펜을 다시 들었어요. 이번엔 개인 일기장에 적었죠. 박근혜는 나의 라이벌이 아니다. 나의 목표선이다.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야. 줄을 그어지우고 다시 썼어요. 그녀는 나의 거울이다. 그 말이 더 정확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나를 본다. 그리고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한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벌써 새벽이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재킷을 걸치며 마지막으로 책상을 돌아봤습니다. 서류들, 수첩, 그리고 그 신문. 내일도 여기 있겠지. 혼잣말에 작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도 내일 또 여기 앉아서 같은 생각을 하겠지. 불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 같은 생각은 아니야. 다시 스위치를 켰어요. 매일 더 나아지는 생각을 할 거야. 매일 더 가까워지는 생각을. 그리고 이번엔 정말로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상 위 신문의 제목만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동아시아 최초의 여성 지도자 박근혜. 그 글자들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기다려. 곧 따라잡을 테니까.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단호해 보였습니다. 경호원이 물었어요. 총리님,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짧게 대답했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녀도 이런 밤들을 보냈을 거야. 나만 힘든 게 아니야. 그 생각이 그녀에게 힘을 줬어요. 나도 해낼 수 있어. 그녀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여전히 그 이름이 맴돌고 있었어요. 박근혜. 넘어서야 할 이름. 하지만 동시에 따라가야 할 이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이미 새벽이었죠. 차에 오르며 그녀는 다짐했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그녀보다 더. 그리고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총리 집무실 책상 위엔 여전히 그 신문이 남아 있었어요. 누구도 치우지 않은, 치울 수 없는 그 신문. 그것은 마치 다카이치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넌 두 번째야.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넌 여기까지 왔어.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다카이치는 매일 밤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어요. 외신 인터뷰 요청이 쏟아진 건 취임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BBC, CNN, 알자지라.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죠. 참모들은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총리님, 어떤 매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카이치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죠. 전부요. 예. 전부 다 받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요. 참모들은 당황했어요. 보통은 한두 개 매체만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과하신 게 아닐까요? 과하지 않아요. 다카이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세계에 내 모습을 보여줄.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죠. 그녀보다 더 많이. 첫 번째 인터뷰는 BBC였어요. 카메라 앞에 앉은 다카이치는 완벽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하나 없이 단정한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총리님,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상된 질문이었어요.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죠. 모범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동아시아에서 여성 정상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셨는데요. 순간 다카이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물론입니다. 그녀는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말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어요. 여성 리더로서 길을 닦아준 분이죠. 저도 그 점에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외교적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죠.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생각하시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다카이치는 잠시 침묵했어요. 1초, 2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심장했죠. 롤모델이라기보다는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점에서 다르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건 다카이치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카메라를 봤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말보다는 행동으로요. 인터뷰가 끝난 뒤 대기실로 돌아온 다카이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참모가 물었죠. 괜찮았어요. 짧게 대답했지만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박근혜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상하셨군요. 당연하죠.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니까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매번 어디서든. 참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담스러우신가요? 다카이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존경하는 마음과 넘어서고 싶은 마음, 감사함과 경쟁심, 그 모든 게 뒤섞여 있었죠. 다음 인터뷰는 CNN이었어요. 이번엔 질문이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총리님,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카이치는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어요. 비교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같은 지역, 비슷한 시기, 같은 성별. 당연히 비교되겠죠. 그런 비교가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죠. 동기부여요? 네. 그녀가 이룬 것들을 보면 저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기자는 기다렸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욕심도 생기고요.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로. 더 잘하고 싶으시다는 건가요? 모든 리더가 그렇지 않나요? 전임자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싶은 게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경쟁심을 일반적인 리더십 이야기로 포장한 거죠. 인터뷰 영상이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다카이치 총리, 박근혜 의식하는 듯한 발언. 존경과 경쟁심 사이. 미묘한 감정선.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 솔직한 고백인가 도발인가. 댓글창은 양분됐습니다. 솔직해서 좋네요. 숨기는 것보다 낫죠. 근데 좀 이상한데? 왜 자꾸 박근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경쟁심 있는 거 맞네. 인정은 하네. 한국 네티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 전 대통령 갖고 동기부여 받는다고? 뭔가 기분이 묘하네. 아니 근데 박근혜도 이제 전직인데 왜 자꾸. 양국 모두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됐죠. 그날 밤 다카이치는 다시 혼자 집무실에 있었어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터뷰가 어떻게 보도되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존경과 경쟁심이라. 화면 속 자막을 읽으며 중얼거렸어요. 맞아. 정확해.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그녀를 존경해. 정말로. 혼잣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성으로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나도 겪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넘어서고 싶어. 그것도 사실이야. 두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존경과 경쟁. 감사와 질투. 이상한 거 아니야. 스포츠 선수들도 그러잖아. 선배를 존경하면서도 이기고 싶어 하잖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죠. 나도 마찬가지야. 그녀를 존경하지만 그녀의 기록을 넘고 싶어. 책상 위 신문을 다시 펼쳤어요. 이젠 정말 습관이 됐나 봐요. 동아시아 최초의 여성 지도자. 그 문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최초는 내가 가져갔어. 인정해. 근데 손가락으로 신문을 톡톡 두드렸어요. 최고는 내가 될 거야. 그 순간 누군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총리님, 아직도 계셨군요. 일이 좀 남아서요. 인터뷰 반응 보셨죠? 네, 봤어요.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일부 반응이 좀. 괜찮아요. 다카이치는 미소 지었어요. 예상했던 거니까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너무 자주 언급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게 현실이에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항상 그녀와 비교될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다카이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비서실장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네, 곧 갈게요. 비서실장이 나간 뒤 다카이치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그 수첩을 꺼냈어요.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존경한다. 하지만 넘어서고 싶다. 이건 모순이 아니다. 이건 성장이다. 그녀가 있었기에 내가 있다. 하지만 내가 더 나아가야 그녀의 가치도 빛난다.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겐 필요한 논리였죠. 나는 그녀의 뒤를 잇는 게 아니야. 그녀의 옆을 지나쳐 앞으로 가는 거야. 펜을 놓고 쓴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맞아. 이게 답이야.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존경하되 경계한다. 감사하되 넘어선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라이벌이 아니다. 나의 이정표다. 수첩을 덮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정표. 그 표현이 맞아.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창밖 어둠 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게 전부야? 정말? 다카이치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야.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날 밤도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인터넷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동시에 뜬 두 개의 기사. 다카이치 일본 총리 경제개혁안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새 평가 나와. 전혀 관련 없는 기사였죠. 하나는 현재 일본 정치, 하나는 과거 한국 정치. 근데 댓글창은 이상했어요. 또 두 사람 나란히 나오네.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니야? 언론이 일부러 붙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연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았죠. SNS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누군가 두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 글을 올렸어요. 다카이치 대 박근혜, 당신의 선택은? 리더십 스타일, 외교 정책, 경제 공약. 모든 걸 표로 정리해 놓았죠.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거 비교 자체가 실례 아닌가? 근데 궁금하긴 하네. 누가 더 나을까? 비교할 필요 있어? 둘 다 훌륭한 리더잖아. 아니 근데 솔직히 토론은 끝이 없었어요.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일본 총리 때문에 우리 전 대통령 재평가되는 중. 다카이치가 뭘 하든 박근혜랑 비교되네. 이거 우리한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카이치는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어요. 총리님, SNS 동향 보고 드립니다. 참모가 태블릿을 건넸죠. 화면엔 각종 해시태그가 떠 있었어요. 해시태그 다카이치 vs 박근혜. 해시태그 동아시아여 성리더. 해시태그 일본 총리 한국 대통령. 다카이치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우릴 비교하고 있군요. 네. 양국 모두에서요.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네, 하지만 실제로는 참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카이치가 대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됐죠. 보이지 않는 참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쟁이라니요? 비유예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태블릿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승자를 원해요. 누가 더 나은지 알고 싶어 하죠. 그게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다카이치는 잠시 침묵했어요. 부담스럽죠. 하지만 동시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흥미롭기도 해요.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주제는 경제정책이었는데 질문은 엉뚱한 대로 흘러갔죠. 총리님, 최근 SNS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카이치는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비교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실 수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이죠. 훌륭한 리더와 비교된다는 건 완벽한 답변이었어요. 칭찬하면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을 의식하고 계신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다카이치는 미소 지었어요. 의식한다기보다는 참고하고 있죠. 참고요? 네. 그녀의 정책, 리더십, 위기 대응. 배울 점이 많아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그녀의 길이 아니라.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 발언은 또다시 화제가 됐어요. 다카이치, 박근혜 참고하지만 자신만의 길 간다. 의식 아닌 참고. 미묘한 뉘앙스 차이. 결국 또 박근혜 얘기네. 댓글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맨날 박근혜 얘기만 나와?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그렇지. 근데 총리도 피하진 않네. 오히려 즐기는 것 같은데? 그날 밤 한국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어요. 일본 다카이치 총리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 양국 네티즌들 두 리더 비교 열풍. 전문가들 부적절한 비교라는 지적도. 한 정치학자가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현직 총리와 전직 대통령을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반대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사예요. 두 분 모두 동아시아에서 드문 여성 리더니까요. 토론은 평행선을 달렸죠. 그 시각 다카이치는 또다시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이었죠. 한국어는 못 알아들어도 분위기는 알겠네. 화면 속에서 자신과 박근혜의 사진이 번갈아 나왔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둘은 계속 비교될 거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리모컨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이 상황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동기부여가 됐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누가 더 나은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럼 보여줘야지. 내가 더 나은 리더라는 걸.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젠 정말 매일 밤에 의식이 됐나 봐요.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또 비교당했다. 기자회견에서, 뉴스에서, SNS에서.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펜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이용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이 비교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나를 증명하기 위해. 다시 적기 시작했어요. 그녀와 비교되는 게 싫지 않다. 오히려 좋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드니까. 그녀를 넘어서고 싶은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니까. 수첩을 덮으며 작게 웃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감사해야 해. 이런 동기를 준 것에 대해. 하지만 그 웃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심인지 자조인지 모를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밤은 여전히 밝았죠. 지금쯤 그녀는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일본 총리의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 대답은 없었어요. 알 수도 없었죠. 어쩌면 신경도 안 쓰고 있을지 몰라.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 생각이 그녀를 자극했어요. 그래, 그녀에겐 이미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나에겐 현재야.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야. 내 역사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그녀의 것과는 다를 거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나을 거야.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총리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보고가 있어서요. 뭔가요? 한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총리님 성함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놀라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어떤 맥락에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요. 두 분을 비교하는 글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어요. 모니터링 계속해주세요. 대응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냥 두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이었어요. 두 나라 사람들이 우릴 비교하기 시작했어.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인정 안 하지만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알고 있지. 이게 경쟁이라는 걸.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 아무도 선전포고 안 했지만 이미 시작된. 서류를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겨야지. 그날 밤 양국 SNS에서는 계속해서 비교 글들이 올라왔어요. 두 리더의 연설 스타일, 패션, 표정, 제스처. 모든 게 분석 대상이 됐죠. 다카이치는 더 웃는다. 박근혜는 더 카리스마 있다. 다카이치가 더 친근해 보인다. 박근혜가 더 강해 보인다. 끝없는 비교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글들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찬반 양론, 지지와 비난, 분석과 추측. 양국 네티즌들은 각자의 입장을 주장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어요. 모두가 이 비교에 관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보고받고 있었죠. 사람들은 승부를 원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승부를 보여줘야지.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도 최선을 다하자. 그녀보다 더. 이제 그 말은 주문이 됐습니다. 매일 밤 되뇌는 집무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책상 위엔 여전히 그 신문이 있었죠. 동아시아 최초의 여성 지도자 박근혜. 불을 끄자 어둠 속에서 그 글자만 희미하게 빛났어요. 최초는 내 거야.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내가 될 거야.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다카이치가 직접 지시했거든요. 최대한 빨리 추진하세요. 참모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님, 아직 양국 간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고. 그래서 만나야죠. 만나서 풀어야 해요.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여론은 결과가 만들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좋은 결과를 내면 여론은 따라올 겁니다. 참모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죠. 사흘 뒤 한일 외교부 간 실무 접촉이 시작됐어요. 장소 선정부터 의제 설정까지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다카이치가 준비 과정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 측 대표단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은 참석하시나요?
이전 정상회담 자료 있으면 주세요. 참모들은 총리가 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리님, 혹시 이번 회담에 특별한 의미라도 있으신가요? 다카이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특별한 의미요? 네,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 한일 정상회담이잖아요. 제 총리 임기에서.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하려다가 참은 것 같았죠. 그리고요? 아니에요. 그냥 잘하고 싶어서요. 비서실장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카이치는 이전 한일 정상회담 자료를 뒤지고 있었어요. 2015년, 2017년, 2019년 모든 회담 기록을 확인했죠. 그러다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박근혜와 당시 일본 총리가 악수하는 장면. 그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그녀는 이 자리에 먼저 앉았었어. 중얼거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여성 리더로서. 사진 속 박근혜의 표정을 분석했어요. 자세, 눈빛, 손의 위치까지. 침착하네. 흔들림이 없어. 펜을 들어 메모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해. 아니, 더 잘해야 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회담 결과 요약문이었죠. 양국 관계 개선 합의. 읽다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강박이었을까요? 그녀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녀보다 더. 자료를 덮고 새로운 문서를 펼쳤어요. 이번 회담 준비 자료였죠. 의제 1번 경제협력.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의제 2번 안보 현안. 의제 3번 문화교류. 모든 의제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그리고 각 항목마다 메모를 남겼죠. 여기서 양보. 여기서 강하게. 여기서 타협. 전략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한.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녀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꾸 비교하게 됐어요. 박근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어떤 말을 했을까?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박근혜가 기준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나는 계속 그녀를 떠올리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내가 넘어서고 싶으니까. 비교당하고 싶으니까.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니, 비교당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기고 싶은 거지. 며칠 뒤 한일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됐어요. 언론에 발표되자마자 양국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이례적으로 빠른 한일 회담 성사. 취임 2달 만에 정상회교. 적극적 행보. 한국 언론도 주목했어요. 일본 첫 여성 총리, 한국과 첫 정상회담. 박근혜 이후 다시 한번 주목받는 여성 외교. 또 비교가 시작됐죠. 댓글창은 예상대로였어요. 또 박근혜 얘기 나오네. 이번엔 외교로 비교하나 보네. 과연 어떻게 할까? 박근혜만큼 잘할 수 있을까? 다카이치는 이 모든 반응을 보고받았습니다. 예상했어요. 담담하게 말했죠. 비교는 피할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죠. 참모가 물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부담이죠. 하지만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이번이 기회예요. 내 실력을 보여줄. 실력이요? 네. 그녀와는 다른 나만의 외교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잘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그녀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들으면 안 돼. 밤마다 회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예상 질문, 예상 반응, 돌발 상황까지. 모든 걸 대비했죠. 그리고 매번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 정도면 그녀만큼 할까? 아니, 그녀보다 나을까?
기준은 항상 박근혜였습니다. 회담 일주일 전 최종 점검 회의가 열렸어요. 총리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요? 긍정적입니다. 협력적인 분위기예요. 좋아요. 다카이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차례군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간 뒤 그녀는 혼자 남았어요.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구나. 혼잣말이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야. 그녀가 앉았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긴장에 가까웠죠. 잘할 수 있을까? 불안이 스쳤어요. 그녀만큼? 아니, 그녀보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해야지. 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어요. 회의실 한쪽에 큰 거울이 있었거든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박근혜가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아니, 너는 더 잘할 거야.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그녀보다 강하게, 그녀보다 현명하게. 거울 속 자신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정말이야. 확신해? 확신해. 자문자답이었지만 그게 필요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뒤면 알게 되겠지. 내가 정말 그녀를 넘어섰는지.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무실로 돌아온 다카이치는 또다시 그 신문을 꺼냈어요. 이젠 정말 의식처럼 됐나 봐요. 동아시아 최초의 여성 지도자 박근혜.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너는 최초였어. 나는 두 번째야. 인정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에는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일주일 뒤에는 내가 새로운 기준이 될 거야. 신문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그만 봐야겠어. 회담 끝날 때까지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집중해야 해. 오직 회담에만.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울 수 없다는 걸. 괜찮아. 그게 나를 더 잘하게 만드니까. 불을 끄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무대까지.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한일 정상회담 당일. 다카이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신을 바라봤어요. 오늘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증명할 날. 회담장으로 가는 차 안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박근혜는 이 길을 먼저 지나갔겠지. 같은 긴장, 같은 부담, 같은 기대. 그녀도 이랬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회담장에 도착했어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총리님, 오늘 회담 목표가 뭔가요? 한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하시나요? 다카이치는 침착하게 걸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근데 그 미소 뒤에는 엄청난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절대로. 회담 준비실에 들어섰어요. 참모들이 최종 브리핑을 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한 생각뿐이었어요. 그녀보다 잘해야 해. 아니, 그녀만큼만 해도 돼. 그 정도만. 아니야, 더 잘해야 해. 비교당할 거니까. 그렇다면 이겨야지. 비교해서.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총리님? 참모가 불렀어요. 네.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괜찮아요. 다카이치는 미소 지었습니다. 긴장될 뿐이에요. 당연하시죠. 첫 한일 정상회담이니까요. 첫.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내게는 첫이지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아시아 여성 리더에겐 첫이 아니야. 회담장 문이 열렸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경호원이 물었어요.
다카이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문을 나서는 순간 긴 복도가 펼쳐졌어요. 그 끝에 회담장이 있었죠. 한 걸음, 두 걸음.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박근혜도 이 복도를 걸었을 거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부담을 안고.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회담장 입구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한국 대표단이 보였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야.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문이 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또다시 터졌어요. 다카이치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이 자리에 먼저 앉았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 더 이상 그녀 생각은 하지 말자. 지금은 오직 나야. 다카이치 사나에.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악수, 인사, 의례적인 멘트들. 모든 게 매뉴얼대로 진행됐어요. 하지만 다카이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그녀와 비교하면 집중하려 애썼지만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회담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경제, 안보, 문화. 모든 의제를 다뤘죠.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양국 모두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냈죠. 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오늘 회담은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다카이치가 말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총리님, 첫 정상회담 소감이 어떠신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또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다카이치는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교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제 방식으로 제 시대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완벽한 답변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비교는 의미 없다고. 거짓말. 나는 계속 비교했어. 네네. 기자회견이 끝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참모들이 축하했어요. 총리님,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언론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다카이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짧게 답하고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잘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녀만큼? 그녀보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무실로 돌아온 다카이치는 뉴스를 켰어요. 다카이치 총리 성공적인 첫 한일 정상회담. 양국 관계 개선 기대. 긍정적 평가. 좋은 반응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찾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박근혜 시절과 비교해보니 그 기사를 클릭했어요. 읽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리더 모두 훌륭한 외교력 보여줘. 다카이치, 박근혜와는 다른 스타일이지만 효과적. 비교였어요. 결국. 하지만 이번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타일이지만 효과적.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다른 스타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될 필요가 없었어. 서랍에서 그 신문을 꺼냈어요. 동아시아 최초의 여성 지도자 박근혜.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너는 첫 번째야. 그건 변하지 않아. 인정했어요. 하지만 나는 두 번째가 아니야. 신문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나는 다카이치 사나에야. 유일한.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문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만 봐야겠어. 더 이상 비교하지 말자. 그녀는 그녀의 길을 갔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넘어야 할 이름이 아니었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기억될 이름이었어. 그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전쟁이었죠.
왜냐하면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박근혜가 아니었으니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보이지 않는 경쟁, 끝없는 비교 속에서 한 여성 리더가 찾은 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